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연수요라 리포터. 월간 플래툰 홍희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김찬우 기자님이십니다. 네, 자꾸 저와 그 영혼이 바뀌시는 김찬호 기자님이 저렇게 또 나와주셨고. 근데 여기 지금 눈앞에 굉장히 좋은 총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이 건매니아의 천국 같은데 여기가 어딘가요, 대체? 예,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바로 모델링 맥스. 아, 모형 최고. 네, 모델링 맥스 쇼룸 인터넷. 모형 최고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할 총기는요. 저희 앞에 지금 권총이 2개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예, 바로 현용 미군 제식권총 M17. 그리고 민수용으로는 P32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총입니다. 아, 이게 뭐 요즘 살짝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근데 이 총이 어떻게 미군의 제식권총인 M17이 된 건가요? 예, 원래 2007년에 미군이 P250이라는 미군의 시그사워가 P250이라는 해머식 권총을 만들었다가 이거에 안 팔리는구나로 불이 나게 스트라이크를 좀 바꿨어요. 그게 바로 P320인데 네, 어이쿠 미군이 차기 제식권총을 찾고 있네. 그래가지고 또 불이 나게 제출을 해가지고 글락하고 정면 대결을 했는데 글락보다 1억 불을 싸게 냈습니다. 아, 그래서 1억 달러 후려친 덕에 채택이 됐어요. 사실 그 후려침을 이길 수 있는 뭐 군대는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최저 입찰가는 뭐 항상 어느 나라 군대 매력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기준 충족하고 싸니까 이제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은 미군의 제식권총이네. 좋겠네.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덕분에 상당히 잘 팔린 총 중 하나가 됐습니다. 와, 이게 뭐 미국 그래서 그런지 뭐 미국 경찰에서도 많이 쓰고 뭐 사법기관에서도 쓰고 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왜 만이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고 네. 예. 이 총의 특징이라고 할 게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예, 바로 방아쇠입니다. 이게 사실 스트라이커식 권총임에도 불구하고 트리거 세이프티가 없어서 굉장히 트리거 풀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짧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격발 타이밍이 굉장히 짧고 잘 맞고 방아쇠 느낌도 좋고 그걸로 이거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명중률이 좋다는 얘긴데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장점이 있군요. 예. 미군의 이제 그 경험이 이제 글록이랑 경험이 벌어졌을 때 네, 되게 제한적인 수량이긴 하지만은 P226이 미 해군 특수전단, 그러니까 소콤이나 이제 뭐 네이비실 이런 데서 되게 한정적으로 사용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뭐 26N 같은 게 있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그는 뭔가 좀 더 터프하고 작동성도 좋고 클래시하고 클래시하고 특수전에도 맞고 이런 이미지가 이미 좀 형성이에요. 명품 이미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뭔가 그 글락하고는 그 좀 뭐랄까 이 너무 급이 차서 넘치는 글락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좀 싸구려 권총에 비할 바 어디 글락 따위가 뭐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1억 달러 후려쳤지만 어쨌든 네, 1억 달러 후러친 걸로 얻은 명성치고는 뭐 장사에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된 거였군요. 글락은 좀 배가 아팠으려나 어쩔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M17 P320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P320 이게 이론적으로는 특히 이 방아쇠가 굉장히 좋은 방아쇠예요. 짧고 느낌도 좋고 트리거 세이프티가 없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즉흥적이고 잘 맞는다는 소린데요.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내가 쏘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쏘기 싫을 때도 나간다. 이게 외부 충격에 약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문제는 차라리 외부 충격 때문에 그렇게 발사가 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있는지 자율격발이 돼요. 네,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율격발. 이게- 얼마 전에 미공군 장병이 하나 사망한 그렇죠. 사태가 있었죠. 그때 홀스터에 수납된 상태로 그 홀스터째로 이제 책상에 놨는데 딱 놨더니 갑자기 발사가 된 거예요. 네, 아, 놓은 순간. 그러니까 홀스터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방아쇠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약실에 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실에 탄이 있는데
발사가 돼버린 거죠. 물론 약실에 탄이 있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대 전술용 권총은 일단은 약실에 탄을 채우셔야 하는 게 많은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건 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AI 시대에 맞춰서 자동 발사가 아니라 자율 발사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아하. 이게 심각한 하긴 거죠. 웨펀 체인지 같은 걸 할 때도 바로 바꿔서 총알을 바로 쏴야 되니까 권총을 바로 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약실에 한 발 채우는 게 기본이긴 한데 그러면 이스라엘식 장전법이 정답이었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네. 하여간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 사람들이 재현한 동영상에 의하면은 이 방아쇠를 한 반 정도 당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조금만 살짝 흔들고 하면은 빵!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영상을 받고 항상 근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방아쇠가 뒤로 제껴질 상황이 이렇게 살짝 움직일 상황이 없진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충격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네. 방아쇠가 뒤로 당겨진다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원인은 모르겠지만 방아쇠가 뭔가 뒤로 당겨져 움직였거나 그랬을 때 내부에 공이 차단 장치, 그러니까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 드롭 세이프티라고 하죠.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있어요. 이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스트라이커식 권총들은 그러니까 트리거 세이프티, 즉 방아쇠를 손가락을 대고 당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네. 이건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총이 흔들리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이 내부의 그 드랍 세이프티까지 같이 무력화되는 되는 거 아니냐, 방아쇠 움직임에 의해서. 하여간 지금 네. 그래서 문제가 결국은 원하지 않는 때 갑자기 몇 발이 된다. 심지어 홀스터에 들어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보다 업체의 대응입니다. 네, 본사의 대응이 그렇죠. 어땠냐면 사실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여러 군데에서 갑작스럽게 오격발 사고가 난다. 이게 화제가 됐는, 논란이 됐는데 네. 올해 3월에 시그사워에서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올려요. 근데 성명이라고는 포고령 같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이 총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총을 반대하는 것들의 음모다. 네, 총기 반대론자들의 음모라고. 이거는 이 총은 절대로 안전한 총이기 때문에 모든 논란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건매니아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 총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 같으면 그래도 시그가 좋은 총 만드는 회사고 미군 제식 권총에서 통과했고 뭐 나름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라던 실드를 쳐주던 건매니아들까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야 P320 오발 사고 이렇게 나때려서 여기저기 어그로 끌고 막 그런 사람이 확 늘어난 거예요. 사실 미군의 그 군납을 되게 오래 해왔던 업체들, 뭐 콜트도 그렇고, 뭐 헤클런트코프도 그렇고, 글럭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 보면 항상 그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그죠. 출시가 안 되거나, 뭐 오발 사고가 나거나, 뭐 어떤 뭐 뇌물이나 리베이트가 있거나 이런 경우 때마다 이 업체들이 다 한 번씩은 그 뭔가 이 프레스, 그러니까 대응에 있어서 뭔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HK는 원래 유명하죠. 그쵸. 콜트도 유명하고. 근데 저는 이번에 시그의 그 대응은 되게 선을 넘었다고 좀 뭐랄까 그 지금까지 딴 업체들이 한 실수 다 합친 거 곱하기 2배 정도.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협조하겠다라고 공문을 올린 걸로 알고 아 그거는 있는데. 나중에. 그게 그러고 나서 이번 7월에 네. 그 사망사고까지 터져버리니까 여론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아도 작년 8월에 FBI에서 이 오발 사고가 날 여지가 있는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취지의 보고서를 올려서 그러지 않아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성명까지 그 포고론까지 내려버리니까 이 건매니아들이 다 에? 뭔 소리야? 라고 아주 이제 등을 완전히 돌려버린 거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 개의 문제들이 인도산 부품 사용한 것과 그 다음에 내부 구조 그리고 QC 문제가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편집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인도산 부품이 좀 일부 쓰이긴 했지만 네. 그게 이 정도까지 큰 문제를 낼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일단 기본 구조 자체가 이게 스트라이커식 권총들은 대부분
다른 회사들은 처음부터 새로 설계를 해요. 뭐 HK도 그렇고 뭐 스미스네슨도 그렇고. 근데 이 P320 같은 경우는 네. 전작인 P250 해머식이었죠. 그거를 사이즈를 거의 안 바꾸고 그대로 스트라이크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공이가 너무 좀 짧다든가 아니면 네. 저 드랍 세이프티의 형태가 다른 총들하고 많이 다르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어거지로 스트라이커 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의혹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품질 관리의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는 게, 뭐 일부에서는 쏘다 보니까 여기 이 옵틱 커버 겸 사이트, 리어 사이트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 고정하는 나사 중에 하나는 나사산이 아예 안 파져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어처구니 없는 QC에 대한 어떤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저는 QC 문제랑 그 설계상의 구조적인 어떤 한계점이 가장 클 거라고 봐요. 시그는 사실 최근에 한 5, 6년 새 사실은 QC 문제가 꽤 많이 대두가 많이 되고 됐죠. 있는 중이었거든요. 국내 많이 소개가 안 됐을 뿐이지. 네. 그리고 뭐 지금 편집장님께서도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고, 저희 이제 플래툰 본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온라인에도 기사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정말 약간 기존의 해머 방식을 스트라이크 방식으로 되게 무리하게 되게 무리수를 둔 설계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겉모습은 예. 똑같은데. 그러니까 글럭처럼 스트라이크 방식에 되게 잔뼈가 굵은 20년, 30년 그렇게 해온 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부터 이미 문제는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네요. 처음 글록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해머가 없는 총을 불안해서 어떻게 쓰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해머가 있는 총을 불편해서 어떻게 쓰냐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두 회사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사실 이게 재밌는 게 글락 같은 경우 사실 초반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초반에 같은 경우 총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스트라이커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진짜 해머가 없으니까 어리버리 했던 거군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메이커를 고소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글락은 어떻게 했냐? 한 번도 최종 판결까지 안 갔어요. 어떻게 했냐? 법정박 합의. 한마디로 뒤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글록은 실제로 그 민주시장에서 디스카운트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뿌려댔었고, 그렇죠. 그런데도 또 나름 글록을 다루는, 글록을 판매를 하는 건샵들이나 딜러들, 미국에서는 프로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그 애프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되게 철저하게 시킨 부분들도 있어요. 정한되면 본사에 가져가 되게 잘해주고요. 그러니까 뭐 총이 정말 고장나서 나 너무 불안해서 못 쓰겠다 그러면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바이백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이야, 그냥 환불을 해주는 거군요. 불안해? 본사로 보내. 근데 네가 만약에 뭐 새 거가 필요해 그러면은 새 거에 네가 보내준 이 물건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 같이 보내주고, 그래서 글록 17을 포장해서 보냈더니 17이랑 19 같이 보내주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도. 그렇죠. 그만큼 고객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논란을 최대한 안 만들고. 근데 시그는 지금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게 지금 갑질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고객은 사랑입니다가 아니라 이 교육받지 못한 것들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끝난다. 니들이 뭘 알고 XX야 같은 식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콜트도 그랬고, 뭐 악명 높은 HK는 뭐 원래 그렇죠. HK는 뭐 사실상 뭐 인수 시장을 좀 낮게 본다든가. 군용 시장에서도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시그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지금 현 경영진들이 민수시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도는 거는 아니 무시해도 된다, 우리 군납하잖아 라는 식으로 자꾸 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역시 일부 총기 메이커 중에 그 군납 잡으면 자 이제 우리 인생 완전히 폈다 하면서 거기에만 올인한다고 하더니 좀 그런 면이 보이는 건가요? 근데 문제가 아무리 군납 펴도 미국 민수시장에서 떨어지면 망하거든요. 콜트 봐요, 콜트. 제일 큰 시장인데 민수 그렇죠. 시장으로서. 지금 콜트 꼴 보세요 지금. 지금 콜트가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CZ 콜트가 됐죠. 네. 콜트 CZ2로 네. 나름 노포라고 해서 이름 앞에 넣어주긴 했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참. 체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콜트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 회사였던 곳이 체코한테 넘어갈 줄. 네, 그래서 지금 네.
이게 지금 이 모습은 바로 이 시그의 현재 상황을 다 극명으로 보여주는 네, 그래서 그런 미국, 상황입니다. 내가 쓰러져 버리겠다. 미국 공군에서 성명서를 냈다고. 성명서라기보다 미국 공군에서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 사고가 나니까 그제서야 시그에서는 공군의 애도를 표하며 공군의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 미공군에서도 어쨌든 그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긴 했었죠, 그렇죠. 즉시.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그 공군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네. 워싱턴주의 사법교육위원회를 고소합니다. 왜냐? 거기서 산하 교육기관들의 P320 사용을 중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정 철회하라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저는 시그가 지금 여러모로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 M17 P320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SW를 뭐 포함한 그러니까 미국의 차세대 소총, 뭐 기관총 사업에도 지금 시그가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도 지금 사실 되게 말이 많거든요. 특히 지금 M7 소총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근데 사실 갈린다기보다는 불호 쪽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은 뭐 아무래도 총 자체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참. 그 얘기는 저희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따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시그가 사실 지금 미국에서 매출 2위까지 간 상태인데 잘못하면 그게 또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바로 나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실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P320 에어소프트건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VFC 제품이고 여기 있는 건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사의 특이한 점은 바로 이름을 합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320 다시 M17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참 재밌는,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군요. 맞습니다. 특이한 게 지금 있는 요 두 제품이 시그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유일한 두 제품입니다. 진짜 흔치 않은 경우죠. 예. 스타컴스 같은 경우는 스타컴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라이센스가 없어서 SA320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스타크 암스를 줄여서 그리고 SA3. 되게 재밌는 게 아카데미 제품 한정으로는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각인도 B320, M17 같이 들어가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저게 원래 군용은 그냥 M17로만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민수용은 P320으로 돼 있는데, 한 번에 해결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P320은 총 나온 시점 생각하면 상당히 일찍부터 에어건 제품화가 돼가지고 팔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낸 업체들은 그래도 최소한 본전은 건졌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한 업체 지금 P320 때문에 미치고 팔짝 튈 업체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것이? 마루이요. 도쿄 도쿄 마루이. 마루이. 도쿄 말. 맞습니다. 지금 도쿄마루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20년에 만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올해 봄에 드디어 실제 제품으로 낼 수 있기 직전 단계에 거의 최종 시제품에 가까운 걸 시제품에 이른바 전시했어요. 그래서, 양산시 제품이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출시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도쿄 합의쇼 정도에서 이제 선행 공개를 하고 아마 지금쯤 영상 찍고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제대로 그냥 사람이 난 거죠. 그렇죠. 이 난리가 났으니 참. 실총의 어떤 실총업계의 분위기를 에어소프트 업계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좀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 게 실총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에어소프트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구조 완전히 달라요. 네, 맞습니다. 쉽게 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 P320은 전부 해머식입니다. GBB들. 스트라이커식으로 못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사고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구조 자체가 완전 다르군요, 그냥. 사고가 난다 치면 다른 방향으로 나겠죠. 일본 특히 이제 도쿄 마루이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타격이 뭐냐면 그 무슨 자동권총 GBB 라인이 한동안 좀 정체가 되어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죠. 마루이가 신제품이 좀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 최근 외도를 많이 해서 원래 시그 권총이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높아요. 그렇죠. 자위대 쓰고 뭐 이랬기 때문에 거기다 이게 진짜 오랜만에 미군이 새로 채용한 권총이라 그렇죠. 그런 의미가 또 굉장히 에어소프트 업계는 크죠. 그런데 하필 지금 이런 사단이 났으니 지금 마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한 거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실총이 그렇게 참 사단이 나버렸으니 울고 싶을걸요 지금 울고 싶을 거예요 지금 진짜. 실물이 이게 참 문제 덩어리 총이라는 딱 각인이 찍혀버리면
아무래도 그 에어소프트건 파는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아 근데 실은 이 문제가 실총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그 예수님 마지막에 포같은 웨폰 이안 맥컬럼 이 양반도 얘기하는 게 이 총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자기는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평판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아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지금.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날아갔군요. 그렇죠,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조작성 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안전성 면이나 내구성 면에서 되게 문제가 많으니까 옛날 토러스 같은 거죠. 토러스가 90년대 초중반에 잃었던 그 실력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렇죠, 30년이 사실은. 지나도. 토러스 그 M92 비슷한 거. 그것도 아니면 왠지 에어소프트에서는 물건들이 꽤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은 권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이캐파 같은 거 그렇죠. 캐나다 총 그 퀄리티 되게 안 좋거든요. 맞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했는데 시그라고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진짜 적어도 320이랑 P320의 라인업에서는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난 상태고 아하. 지금 시그가 큰일 난 게 스멀스멀 다른 제품들에까지 그 악평이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정말 회사의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쉽다라기보단 거의 갑질, 자멸 수준, 좋게 말해서 갑질을 넘어서 거의 괴멸 수준이었어요. 자폭 수준 네, 진짜 맞습니다. 거의. 연수유라 리포터의 말이 이 모든 사태를 그냥 대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P320 문제를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